안녕하세요. 영성이민수기 52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이곳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민을 와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노동 허가도 얻고 침술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온 목적이 한국 전통 침술을 서양의학의 그 원조, 본토, 원산지인 유럽에 좀 보급을 했으면 좋은 일이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의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침술을 스페인 의사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이제 35년이 지나서 3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의사들을 이제 의사들에게 침술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그 느낀 점이 참 많죠. 제가 뭐 공부도 짧고 또 젊은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그 참 여러 전문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동양의 침술을 가르쳐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의 그런 의서, 침술 서적, 또 스페인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외국에서 나온 침술 서적, 영어로 된 서적이란다든가 스페인어로 발행된 그런 그 침술 서적들을 이제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 있는 의사들에게 한국의 전통 침술, 침술의 그런 어떤 개념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해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이제 그림도 그려가고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 뭐 하여튼 곁들여서 이해가 가도록, 우리의 몸은 하나의 그 유기체로서 한 국가와 마찬가지다. 뭐 침술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인체는 소우주다. 우주를 축약시켜 놓은 것과 같은 소우주다. 그런데 이게 우주라는 게 뭔지를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뭐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따졌을 때 1년에는 이제 12달이 있고 한 달에는 이제 약 30일 정도 이렇게 날짜가 있고 1년은 이제 365일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에는 뭐 12경락이 있고 12경락에 있는 그런 혈들을 쭉 이렇게 세어보면은 1년에 365일이 있는 것 같이 365혈이 있고, 그 혈마다 하나하나의 그 기운이 잠재되어 있는 그 생기가 1년에 365일과 뭐 맞아서 돌아간다. 뭐 그런 학설도 있고, 뭐 사계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년에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에 이제 그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장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체에 어떤 그 특이한 체질적인 성질이 또 형성된다. 이런 뭐 사상 체질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리학적인, 아니면은 그 풍수지리학적인, 아니면은 그 음양오행 학설에 입각한 그런 그 설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의사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문자대로 그냥 전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뭐 이렇게 살과 뼈로 이렇게 다 돼 있고, 각 기관이 눈이고 뭐 심장이고 위장이고 오늘날 뭐 알만큼 다 아는 세상인데, 그것을 뭐 구태여 그렇게 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형체가 없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애매모호한
뭐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침수락이라는 것이 동양의학과 함께 애매모호하다. 이제 그런 의사들한테 그 어려운 이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서양 의사들은 이미 서양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 서양 의학은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그 물질적인 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죠. 물질적인 연구, 세포학설. 그러니까 이제 신체 내 조직 중에서 조직 세포가 같은 것은 같은 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몸 바깥에를 다 이렇게 이제 싸고 있는데 피부라는 그 조직은 뭐 표피, 뭐 진피 어쩌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내피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그러한 피부 조직이 같으면은 그것은 같은 조직이다. 조직이 같은 조직은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피부 계통이다, 피부계다, 피부과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 뼈는 그 뼈의 기본 그 구조, 그 뼈의 구조, 조직을 봐서 이제 여기서 쇄골에 있는 뼈의 형태와 그 조직, 또 이제 뭡니까? 그 대퇴부에 있는 천골에 있는 그 뼈의 구조, 그것이 구조가 같으면은 그것은 같은 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뼈의 구조가 같은 것은 다 같은 뼈다. 그래서 뼈 조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육도 마찬가지. 근육은 이제 이렇게 힘줄과 그 근육 섬유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모든 움직이는 기관을 이렇게 힘을 줘서 각 신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뼈와 어떤 근육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몸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은 근육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조직으로 근육계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서양의학의 기본인 해부생리, 해부학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육에 어떤 병이 있을 때는 그 같은 병이다. 왜냐면은 그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데에서 어떤 근육의 병이 났다는 것은 다른 근육에 그런 병이 나더라도 그것은 같은 병 아니냐. 물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봤을 때,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같은 병이다. 그렇게 되니까 같은 병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또 연구를 그렇게 증후학적으로 증후를 연구를 했을 때 이제 같은 그런 문제점들, 증세들을 가졌다 했을 때는 뭐 거의가 이제 같은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치료를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 전자의 구조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증세를 연구했을 때 증세가 아주 상당히 비슷하고 그러니까 치료도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치료의 결과가 다르다 그거죠. 어떤 때는 전혀 치료 효과가 없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치료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들은 참 답답하겠죠. 같은 근육인데 왜 이렇게 같은 처방을 했는데 같은 치료 효과가 안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이제 답답합니다. 뭐 의사가 다른 의사한테 뭐 동료 의사들한테 야, 너 나하고 의대 같이 다녔는데 내가 이거 치료해보니까 이래. 그러니까 이거 왜 치료 효과가 똑같이 안 나오는 거야? 나 좀 가르쳐 줘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의대 옛날에 교수님,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한테 저 연락해가지고 전화해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치료를 실제 이제 의사로 근무하면서 해보니까, 치료 결과가 다르네요. 어떤 건 뭐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전혀 뭐 반응이 없고, 또 시간이 가니까 환자들은 뭐 더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합니까? 교수님도 사실은 뭐 똑같이 그런 과정을 다 밟아서, 그저 뭐라 그럴까. 경륜이 좀 더 오래됐다. 그런 거죠. 교수님도 답답해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보사부 장관한테 물어봅니까? 보사부 장관이 뭘 알아요? 보사부 장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저 제약회사에서 좋은 선물이나 오지 않을까? 정치인들한테 무슨 정치인들 전당대회 할 때 전당대회 준비하라고 경비나 좀 도와주고 그런 일 있지 않을까? 그런 일 슬슬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의료업계에서 문제 나오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무마하느냐 그런 거지. 보사부 장관이 일선에 나서 가지고 의료 일선에 나서서 환자한테 물어보고 치료가 됐는데 치료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거 왜 안 났습니까? 의사한테 따지고 돌아다니면서 묻고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대통령이라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나라 정치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뭘 어쩌고 보호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알아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죠.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해도 알 수도 없고 그런 걸 누가 대통령한테. 그렇지만 자기 몸뚱이가 아프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자기 몸뚱이가 아프면은.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몸뚱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가족이 아프면 이제 이거는 이제 환자의 심정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낫느냐? 자기가 안 낫으면은 이거는 내 팔자소관이구나. 내가 글쎄,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이 생기나. 요새 의학이 아직도 못 고치는 게 많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런 병을 난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스페인에서 여기서 이제 이민 와서 36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통령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문제 삼고 화제로 삼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많았죠. 문제 많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의학이라는 분야는 이거 워낙 의사들이 뭡니까? 쥐어싸고 감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왈가왈부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의사들 공부해서 의사 공부해서 의사로 열심히 일하고 그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 정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좀 정치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금 좀 독특하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건 좀 뭐라 그럴까 바람 한번 잡아보려고 그런 사람들. 정치한답시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일들 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있죠. 너무 이 정직한 아들을 가진 사람, 정직한 아들을 가진 부모, 이 아들이 너무 정직해요.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유도리도 없고, 답답해요. 그래서 손해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손해보는 일도 많고. 그렇게 과잉으로 정직할 필요 없는데, 지가 그냥 그렇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하죠. 쟤는 저렇게 고지식해서 참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나. 그런 걱정할 정도의 어떤 자식.
이제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은 그 사람, 그 자식들한테 좀 정치를 좀 하도록, 정치에 입문하도록, 정치에 관여된 일을 좀 하도록 해라. 그런 말이 있죠, 옛날 말에. 그러면 뭐냐? 거짓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거짓말. 네. 거짓말을 배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거짓말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뭐 옛날 말에 있으니까 그 옛날에 다 그랬다 그건데 뭐 요즘은 그러면 그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러면 더 좋은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콧대가 높은 자식이 있어요. 어디 가면 뭐 거만하고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모든 게 뭐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건 줄 알고 남이 지한테 다 잘해줘야 되는 줄 알고 대접받으려 하고 잘난 척하는 거 지가 먼저 남한테 가서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 그런 사람 콧대 높은 사람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남의 얘기 절대 듣지 않고 남이 말하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 자식에게 장사를 시켜라. 장사꾼. 그럼 뭐냐? 장사꾼들은 뭐 가면은 뭐 이거를 이제 하나 팔아요. 이 볼펜을 하나 갖다 파는데 이 볼펜이 이제 뭐 100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100원에 이제 팔아야 돼요. 근데 상대방들이 아 이거 뭐 살 일도 없는데 이거 자꾸 사라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 안 산다고 나 볼펜 필요 없다고 나 볼펜 있는데 왜 사냐고 아니 뭐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도 이 볼펜이 이게 뭐처럼 나온 신형이고 뭐 아주 좋은 볼펜이고 이거 뭐 오래오래 쓸 수 있고 뭐 선전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격이 100원인데 뭐 100원 이상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100원에 최하 가격으로 이렇게 지금 팔고 있다고. 뭐 이렇게 해요. 상대방 사람이, 그거 뭐, 난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좋은 얘기를 또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뭐, 내 친구한테 하나 선물을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을 좀 싸게 해주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격 흥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손님이 이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가격을 자꾸 낮추죠. 그러면은 뭐 90원에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뭐, 나 90원 뭐 비싸다고. 나 안 산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그러면은 85원에 한번 해보겠다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의 그 어떠한 얘기가 다 무시되고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태도를 받아주는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자존심이 이제 발동해가지고 이제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그러면은 나 이거 뭐 볼펜 하나 갖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가 이거 뭐 안 팔고 관두겠다고 뭐 딴 데 가서 뭘 사든지 자기는 안 판다고 이러면 이제 팔리질 않죠.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얘기하고 손님하고 실갱이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흥정을 해서 자기가 값을 낮추고 처음에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건데 뭐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사달라고 사정을 해도 결국은 그게 판매가 되질 않았어요. 거래가 이제 성사가 안 됐죠. 그럼 하루 종일 지나면은 뭐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뭐 한꺼번에 다 몽창 갖다 팔을 거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자존심에 이제 그렇게 자신을 하죠. 위로를 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모든 게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점점 없애게 된다.
그래서 거만한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을 장사를 시켜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악바리 같지 못한 사람들, 예. 뭐 돈 조금 벌면은 그저 괜찮다,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돈에 대해서 악착이 없어요.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뭐 잘 살아야 되겠다든가 나도 성공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망이 없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뭐를 시켜야 됩니까? 네, 사장, 회사 사장을 시켜요. 회사 사장을 시키면은 그거 뭐 이런 돈 나가지 저런 돈 나가지 뭐 눈만 뜨면 그 사장 돈 필요합니다. 왜냐면 돈 나갈 때만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뭐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보든 어디를 가든 맨 돈벌이를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뭐를 하면은 돈을 좀 벌겠나. 이 공사장에서 내가 뭘 하면은 돈벌이가 되겠나.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무슨 돈벌이가 되겠나. 맨 돈 버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뭐 부자가 되겠나. 맨 그런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정신이 없는 사람들.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집에 박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 삶을 뭐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포기하고 산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책임 있는 사업에 책임을 가지는 일을 해보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수전노가 됩니다. 수전노. 그래서 자식이 너무 그런 경제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조그만 사업을 한번 시켜봐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의사들 데리고 공부하면서 서양의학을 배운 이 의사들에게 어떻게 이 동양의학, 아리송한 침술, 안 보이는 듯한 정말 그런 침술을 좀 보이는 아니면 느끼는 의학으로 자기가 이렇게 체감을 해서 느낄 수 있는 의학으로 좀 어떻게 가르쳐 볼까.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연구하고 있죠. 저 나름대로.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제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의사 입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 의학적인 어떤 그 공부 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해보죠. 침구학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뭐 기타 등등.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아픈데 그것은 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구학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침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양명경 두통이다. 소양경 두통이다. 태양경 두통이다.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의사들이 볼 때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또 그들이 이해하는 의학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것이 뭐 꼭 학술에 맞든 안 맞든 나름대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는데 평생도록 주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의사들이 크게 큰 실수 안 하고 침술학을 평생토록 이렇게 여태까지 해오면서 큰 사고 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그 좋은 평을 듣고 오늘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이다. 그나마 참 좋은 일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사고 안 나게 환자의 어떤 그 문제, 고충을 해소해 주는데 일조를 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제 좀 만족을 하고 있죠. 선생으로 제가 이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이 한국에 계시는 참 고명하신 학자 선생님들, 박사님들, 원장님들을 좀 어떻게 제가 의사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을 제가 받고자 해서 저희 자연의학 법인의 의사들 교육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술위원으로 좀 위촉을 했으면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해서 학술위원을 제가 이제 위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했을 때는 각 의학 부분에서 그래도 이 동양의학, 특히 침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침술학에 평생토록 종사해 오신 그런 전문인, 침구사란다든가 침구학 교수님이란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 각 의료 분야에서 여러 박사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가 위촉장을 이제 스페인식으로 여기는 위촉장을 옛날 17세기, 16세기 방식대로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장판지 같은 그런 초를 매긴 이런 두꺼운 종이에다가 다 조각을 해서 글씨를 색깔로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아주 말하자면은 옛날에 보면은 고문서 같이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증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사람한테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멋있게 그 사진을 제가 좀 찍어 놓은 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불행히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전체 6분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위촉장, 학술위원 위촉장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위촉을 받으시는 박사님들과 그 원장님들, 또 한의사 선생님, 또 이런 일반 동물학이나 이런 생물공학, 생명공학의 박사님들 해서 이제 한번 모임을 가지시자고. 왜냐하면 위촉장을 이제 드리는데 드리는 뭐라 그럴까, 수요식이라 그럴까 해서 신라 호텔에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냥 지나온 얘기, 사건 진행이 이제 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했던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서 이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런 조그만 회의실 같은 독방으로 된 이제 식당 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식당 같은데 그게 이제 독방으로 이렇게 회의실 같이 이렇게 같이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모임을 갖고 이어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 회식을 하는 이제 그런 순서로 했는데, 제가 이제 먼저 갔죠. 시간 전에 먼저 가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현대의학에서 아주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아주 내노를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을 제가 저의 존경과 감사를 엮어서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야단하시면은 제가 야단을 듣겠습니다. 이명복 박사님이라고, 이명복 박사님. 그래서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 그 교수님으로서는 참 원로시고 한국 현대의학계의 그 혁혁한 업적을 이루신 이명복 교수님을 제가 학술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구사로서는 침구사협회에서 오랫동안 그 부회장, 대한침구사협회 부회장님을 오랫동안 하시고, 대한침구사협회의 모든 그런 행사에 아주 그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평생토록 그 많은 한국에서 말하면 그 유명 인사들을 그렇게 많이 치료하신 정연회 침구사협회 부회장님, 네, 그렇게 또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서구 박사님, 우리나라 그 생명공학 또 그런 그 우생학에서 아주 그 혁혁한 연구를 하신 이서구 박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그 침구학 교수님으로서는 아주 원로시고, 뭐 침수를 공부하는 분들은 한의사든 의사든 다 누구나 존경하고 다 인지하고 있는 그 윤병화 교수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또 이런 그 행사하는 단계니까 그저 뭐 사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모임에 한국에 있는 그 보건보사부 의료 관계의 그런 그 전문 신문인 3개 신문사에서 와서 이제 기자들이 오셔가지고 또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시 보도된 것도 있는데, 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저대로 또 바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도 더 바쁘시고, 그러니까 많은 그 어떤 그 연관이 없었어요. 그런 그 같은 연구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그 친분을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업적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이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그 원로님들께서 조금 한국에서 좀 이렇게 자주 친분을 가지고 지내셨으면, 제가 바랬던 거는 이제 그겁니다. 뭐 학술이야 뭐 각자 분야에서 다 거장이시고, 그 나름대로의 뭐 모든 뭡니까? 그 명성과 또 성과라는 것이 다 참 훌륭하게 있으신 분들인데, 뭐가 개인적으로 아쉽겠어요. 남한테 뭐 인사할 필요도 없고, 피곤한 자리에 뭐 갈 그런 필요도 없는 다 그런 분들이신데, 왜 제가 신라 호텔에 한번 모셔가지고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가서 위촉장을 스페인의 중세기 문서로 이렇게 초맥인 종이에다가 다 이렇게 친필로 여기서 그 글씨 쓰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써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각 의학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친분을 가지시기를 좀 바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서 한 분씩 오시는 분을 이제 제가 맞이합니다.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처음에 오신 분이 이명복 박사님, 제가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먼저 오신 분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쫙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명복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신라 호텔 그 뭡니까 바깥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누고 감사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 시간이 되니까 이제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 장소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모임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윤병화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윤병화 교수님은 이제 침구 업계나 이 학계에서는 아주 그냥 뭐 원조 교수님 중에서는 아주 원조 교수님으로 저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하니까 인사들 나누시도록 소개를 드리니까 무슨 말씀을 두 분이서 하시느냐. 제가 이제 그 인사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쇼크 먹었죠, 쇼크. 그러면 이 한방계와 이 양방계, 한의학계와 이 양의학계, 두 의학계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 두 분을 모르는 분이 없다 이거예요. 한방계에서는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고, 양방계에서는 이 박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은 한 번도 얼굴을 서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연회 친구사협회 부회장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선생님 뭐 여자분이시니까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뭐 다 그게 다 애교가 되고 다 그 참 멋있는데 인사를 하시는데 또 마찬가지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인사는 공손히 하시지만은 처음 뵙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다들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위촉장을 이렇게 펴서 스페인이 고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펴서 아주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스페인의 16세기, 17세기에 이런 문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같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책도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잖아요. 글씨도 다 그런 식으로 색깔로서. 그런 거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위촉장을 다 드리고, 또 이제 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는지, 그 기자분들도 이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조금 취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그 의학계 각 분야에서 외국에 침수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학술적으로나 어떤 연구 자료 이런 그 실기적인 면에서 치료, 임상적인 그런 면에서 많이 그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임이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자들의 이제 얘기가 또 인상에 남았습니다. 거기 그 보건신문이란다든가 약업신문이란다든가 그 기자분들이 이제 거기 오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우리 조 원장님께서 참 큰일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가 큰일인 겁니까? 종이장 이렇게 돌돌 말아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 위촉장 통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씩 드리고 인사드리고 뭐 밥 한 그릇 먹은 거 그게 뭐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큰일입니까? 뭐 이건 뭐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뭐 그러려고 섭섭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기자분 얘기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이 기자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보사부 관계에
이 신문사에서 있으면서 평생토록 근무를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 각 의학계에 다른 의학계 말하자면 다른 의학계에 소위 말해서 그 거물급들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밥 먹는 건 처음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주 됐으면 좋겠다고 밥 먹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저 뭐 만나서 차 마시는 일이라도 가끔 이렇게 있기를 바라고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또 신라 호텔에 또 날라와서 커피값이라도 내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는 한국은 침술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뭐 기다 아니다 한국에는 침술이 없다 제도도 없다 다 죽여놨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침술 같은 아래성한 의술은 그거 죽여야 된다. 우리나라 보사부는 그런 거는 그건 뭐 어떻게 법인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뭐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규정도 없다. 못한다. 그래요. 한의과 대학생들은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의과 대학에서는 침술을 해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뭐 알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구사 협회에서는 전에 그 노인들 일제시대 때 또 그 6.25 전까지 뭐 침술을 뭐 자기가 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유사의료업자다 해가지고 친구사 협회에다 해서 이제 그렇게 협회를 묶어놓으니까 이분들 뭐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뭐 수백 명도 안 되는 그런 회원들을 가지고 전국에서 일들을 하시니까 그 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사실.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있으신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뭐 환자 그렇게 보는 거 이 침술이 제가 말씀 가끔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 팔아먹는 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사의 자기 기를 팔아먹는 직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침술량 뭐 열심히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다 어떻다고요? 다 중풍 걸려 있습니다, 중풍기가 다 있어요. 그래도 몸이 떨고 다리가 떨고 손이 떨려도 또 그게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침도 넣고 있어요. 그래도 환자들은 또 그분이 명침쟁이라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유명한 사람이라고 또 그분한테 또 침 맞으려고 줄 서 있고 그래요. 하여튼 각 의료업계별로 우리나라는 그런 그 협력 체제가 없다. 협력을 하는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어떤 모임도 없다. 그런 연구단체도 없다. 그런 학회도 없고 그런 강연회도 없다. 제가 스페인에 와가지고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의과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강연회 하고 병원에서 대학보다는 저는 이제 의사들을 더 이렇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직업 의사 아닙니까? 실제로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를 하는. 그렇지만 의과대학생으로 봤을 때는 의과대학생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맹신을 해요. 맹신. 자기가 배우는 의학을 유일한 의학, 절대적인 의학으로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누가 뭐 공부하겠습니까? 유일한 의학으로 절대적인 의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타부시합니다. 그리고 금기시하고 그거는 아주 부정하고 금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주 더 힘들어요. 자기 의학이 어떤지도 잘 모르면서 사실은 남의 의학을 배척해요.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보다는 이제 병원 위주로 강연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병원에서도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거부 반응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 상대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량이 좀 있으세요. 포용력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이렇게 차분해요. 침착하고 인내심이 있어요. 네, 관대한 그런 면이 좀 있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글쎄 나라가 또 땅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땅이 반대니까 이제 사람도 반대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제가 의사들이 이 침술 강연회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얼굴색이 변화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 가지의 침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하면은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그 앉아있는 의사들 중에서 얼굴색이 달라지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우침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를 들어도 10개로 깨우치는 그 깨우침이라는 건데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아까 두통 얘기를 해서 양명경 두통이다, 소양경 두통이다, 태양경 두통이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씀뻑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편두통 이거는 소양경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술에서는. 그 소양경 두통이라는 건 뭐냐? 이 옆에 옆머리 편두통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옆머리가 이렇게 아플 때는 소양경 두통이다, 소양경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 심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삼초경과 팔에서 머리로 올라오는 삼초경과 머리에서 쭉 어깨로 해서 발로 내려가는 이 몸의 옆부분을 지나가면서 발로 내려가는 담경의 운행, 기의 운행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두통이다. 그것이 편두통이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의사들은 이래이래해서 뭐 두통이 생긴다. 뇌에 피가 충혈돼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뇌에 혈압이 올라서 이래서 저래서 두통이 난다. 열이 나서 두통이 난다. 뭐 말이 많죠. 그것도 원인도 많고 뭐 좋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치료할 때는 그 상충해 있는 위로 올라와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 열을 빼줌으로써 편두통을 나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사들이 이제 얼굴색이 싹 가는 의사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지금 무슨 일이 그 의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이 쇼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원리에 의해서 엄청난 병들이 나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각각 병에 대해서 그렇게 치료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깨우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지금 강연에 딱 앉아가지고. 그럼 얼굴이 막 창백하죠. 그러면 제가 강연회 하면서 이제 걱정합니다. 저 의사 저러다가 쓰러지면은 침으로, 뭐 이렇게 피를 한 방 따줘야 되는데 저거 잘 봐야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뭔 일 날까봐. 무슨 말이냐. 의사들이 이 침구학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백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학을 아주 깊게 그렇게 이해를 하죠. 왜 좋으냐, 왜 나쁘냐, 그 치료는 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거를 의사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침수를 제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의 침구사 제도를 제대로 부활을 시켜서 제대로 확립을 해서 전 세계 의학계에 또 한국 의료계에
참 초석이 될 수 있는 모든 이에게 유용한 이러한 의술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과거에서부터 현존하고 있는 각 의학계가 사심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민족 의술인 이 침술, 오늘날 전 세계인, 전 세계 의료인들이 열광을 하는 이 침술을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부터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우리가 토론할 수 있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 어떻게 한국에서 이것이 그러면은 수행되겠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역사에 없던 일이 지난번에 신라호텔에서 이 박사님들, 교수님들 참 이렇게 모셔가지고 식사 한번 한 것이 자기가 의학계 보사부 기자 생활을 평생 했던 그 고참 기자분께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아주 큰 일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격려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은 이제 지나갔고, 뭐 큰 일이 아니라도 그건 뭐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그 의과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생, 의과대학에서 침술에 대한 그런 강연회, 세미나, 뭐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모임을 서서히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한의학계는 제가 볼 때는 고전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현대의학을 배우고 싶어하고 현대의학을 더 알고 싶어하고 현대의학을 취급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한 이 양의사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디 뭐 틈새가 나겠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현대의학에서, 현대과학에서 무지무진장하게 많이 개발하고 그 훌륭한 그런 진찰 방식, 진찰하는 그런 도구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된다. 왜냐? 이 현대의학에서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병을 진찰하는 부분이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 사람들의 객관적인 면에서 진찰을 해서 병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학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거고. 근데 그 병을 진단을 하긴 했는데 그 병의 원인, 병인론에 들어가서는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된 게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인, 생기의 어떤 그 부조화, 저가 깨진 데서 오는 그런 또 원만하지 못한 원기의 부족, 또 너무 그 실한 모든 감정이나 어떤 그 외부의 몸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 그럴 때 몸이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병의 원인이란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침구학이나 동양의학에서 병인론 쪽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는 심리학이다. 심리치료, 심리학, 정신의학, 이렇게 옆으로 빼돌려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의사들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다루고
또 얘기하기가 상당히 그 불편한 이런 현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면에 있어서 진료해서 치료하는 면에서 가면은 거기에서는 치료 면에서는 이 침술학, 침구학이나 이 동양의학적인 치료가 바탕이 된다면은 아주 서양의학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치료할 때는 뭐 약물요법을 하든지 수술요법을 하든지 간에 동양의학적인 침술, 침구학적인 그런 치료법과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아주 더 훌륭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의사들이라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그네들의 고충을 듣고 병원 강연회를 다니면서 각 병원의 참 의사들, 과장 의사님들을 제 평생토록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저도 진료를 받고 그네들도 저한테 진료를 받고 이런 유대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 의료계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과 한의대생, 침구는 뭐 대학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침구사 협회에 있는 우리 침구사 회원님들, 그분들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침구인, 뭐 평생 침구인으로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 다 함께 모여서 이런 학술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느낀 점을 오늘 영상 이민수기 52회에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유대 관계가 여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세계 의학계에 아주 빛나는 공헌이 되는 그런 행사 또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제가 스페인에서 멀리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